오랜만입니다. 어제가 만우절이었죠. 어제 뭐 재밌는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드디어 4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상당히 4월 잔인한 달이다. 아무래도 휴일이 없고, 3월이 되었을 때 새로 시작하고 봄이 오고, 또 이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가장 분주한 달이 4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도 어제 우연찮게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장애를 가진 아버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 중에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은 정말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너무 모르겠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직업을 또 가지고 있고 일을 해야 하고 그럼에도 또 아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 아이가 계속 시련을 겪지 않고 성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저를 알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다. 꼭 다음에 시간 내서 찾아보겠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 치료 관련 일을 좀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치료센터에 오는 부모님들을 보면 아마 어머님들이 거의 90%에 가깝고 거의 한 10% 정도가 아빠가 데리고 오는 경우죠. 근데 이제 아빠가 데리고 오는 경우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혼한 가정에 아이 경우가 되게 많고 아니면 아버지가 또 육아휴직을 해서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치료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치료사들은 잠깐 아이를 대하기 때문에 집에서 거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부모가 달라져야 되고 부모가 배워야 될 게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치료센터에는 부모들이 자꾸 찾아와서 물어보고 또 교육이 있으면 좀 배우고 그런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아버님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어머님은 또 아이를 데리고 센터를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서로가 일이 나눠져 있는 이제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장애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아빠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한데 많은 치료센터에서 아빠들의 어떤 그런 역할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고 또 아빠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전국의 수많은 치료센터에서 또 대부분의 치료사나 원장들의 비율을 보더라도 아무래도 여자 치료사나 원장들이 거의 한 7, 80%에 가깝고 남자 치료사나 원장들은 한 20%에 가까운 근데 또 어린 장애아동을 치료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나 이러한 운동과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남자 치료사들이 좀 많지만 거의 인지, 놀이, 뭐 언어,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감통 뭐 이렇게 쭉 보면 거의 또 여자 치료사들이 또 많아요. 또 어린 아이들을 또 전문적으로 하는 치료센터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자 치료사나 원장들이 아버님에게 어떻게 보면 아버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그 적시적소에 아빠에게 해줘야 될 그러한 조언들을 전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각 치료센터마다 또 원장들이 그 부분을 케어해서 좀 이렇게 아버님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갖도록 좀 끌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자 치료 원장도 아무래도 그런 데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아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치료에 대한 그런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엄마들 같은 경우는 정말
아빠와 그 이 센터 사이에서 갈등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정말로 아버님들이 여기 왔더니 정말 이게 내 아이에게 필요한 거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돈을 떠나서 과감하게 이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다 초기 상담부터 같이 와서 또 부모 교육도 같이 받고 또한 아버님이 주말에는 시간을 내서 본인이 직접 아이를 데려오기도 하는 그러한 그런 빈도가 상당히 높은 센터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남자 원장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버님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제가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아버님이 어떤 걸 고민하고 있고 아이에게 아버님이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를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전부터 시작할 때부터 어느 한 부모만의 희생이 아니라 두 부모의 정말 호흡이 맞고 정말 서로가 힘들 때마다 도와줄 수 있는 의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모 교육이라는 것을 현재까지 하고 있고 그 부모 교육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이런 게 중재구나 내 아이한테 이런 걸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못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참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또 오늘도 유튜브에 한 아버님이 이렇게 글을 올린 걸 보면 정말 아버님들이 관심은 많은데 정말 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와주는 곳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치료센터 원장들은 이제 좀 마인드를 바꿔서 어떻게 하면 내 치료센터에는 아버님들이 그래도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거는 그 원장의 역량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버님들이 치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신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정말 아버님들이 너희들 실력이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렇게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정말 오픈해서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치료사들의 좀 그런 수준들 그냥 아무나 뽑아놓고 치료해줍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고요. 그냥 정말 인지를 하러 왔으면 인지 분야에서만큼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정적인 그런 치료사 언어 그럼 정말 이 아이를 조음부터 체계적으로 수용 언어, 표현 언어까지 다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치료사 그런 능력 있는 치료사들을 뽑아놓고 있으면 아버님들이 그냥 집에서 아이를 지켜보진 않아요. 하루하루 아이가 달라지는 것들을 보면 그 센터는 좀 보낼만 하구나 그렇게 이제 다 체크를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끔씩 와서 정말로 이제 이 센터 분위기가 어떤지 지켜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아버님들이 왔을 때는 집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을 해내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아버님들이 오시면 아버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정확한 방법 현재 아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하기 때문에 아버님들이 와서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고 또한 어머님들도 아버님이 이렇게 편하게 와서 아이를 데리고 오고 또 돌아오기 때문에 더 마음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치료센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부모 교육이라는 것을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아이만 데려오면 내가 해주겠다. 우리 센터는 아이만 데려오면 아이를 정말 좋게 해주겠다. 그거는 특화된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치료센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 부모도 와서 같이 아이와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부모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을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강남에 있는 많은 센터들 용인, 일산, 수지, 영통 정말 치료센터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있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지금 치료센터들이 전부 다 그냥 아이가 빠져나갈까봐 그 아이 붙잡느라고 정말 자신들이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면 정말 가장 실질적으로 모든 피해를 갖는 것은 장애아동이고
그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는 고통스러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치료사들은 정말 나중에는 정말 허무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문제가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같이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저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저는 어쨌든 어머님들이 많이 찾아오시긴 하시지만 저는 반드시 아버님이 같이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했을 때만 제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온다라는 것은 이미 많은 곳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합의가 되지 않고 제대로 방향을 어떻게 가겠다라는 결정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느 한 부모님만 엄마나 아빠나 둘 중에 한 사람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어머님들이 또 아버님들이 가진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깨기 어려워서 얘랑 모르겠다, 얘는 살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물론 진짜 아버님들 중에도 정말 꽉꽉 막혀 있어서 전혀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아주 그런 꽉꽉 막힌 아버님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아버님들은 처음에 어떻게 자신에게 어떤 역할을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치료센터에 있는 원장이나 치료사들이 한 번도 오지 않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든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왔을 때 정말 만족하고 정말 이 센터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아버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면 항상 엄마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좀 안타까운 부분은 좀 아버님들이 좀 편히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센터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센터의 대부분의 원장들이 여자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가서 아빠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여자 원장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이런 부분이 있겠구나 하고 좀 깨달아야 되고요. 어찌됐든 뭐 저도 이렇게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지만 그래도 치료센터에 원장을 하는 여자 치료사라면 내가 남자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다면 남자로서 아빠는 어떤 고민을 할까에 대해서 항상 길을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지금 이거를 놓치고 있으면 센터는 정말 그거는 정말 반쪽짜리 센터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만을 내가 낫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정말 잘못된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뒤에서 희생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겪는 아픔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러한 여유와 그다음에 그런 깊이를 가진 원장이 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 또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모 교육을 상당히 비싼 비용을 내고 받게끔 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모 교육을 통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부모님들이 생각과 어떤 그런 지금까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해왔는지를 좀 유심히 보고 그 부모님을 관찰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이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곧 이제 5월에 가정의 달이 다가오는데 치료센터가 결국은 아이가 행복하면 뭐 가정이 모두 화목해지고 이러는 것은 맞지만 항상 아이만을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좀 버렸으면 좋겠고요. 아이와 부모가 다 같이 성장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실력이 있는 치료사들이 있고 또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원장들도 있겠죠. 하지만 또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우린 치료센터다. 그러니까 아이가 오면 좋은 거고 열심히 그냥 가르쳐서 내보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상당히 수준이 낮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치료센터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그리고 본인이 빨리 깨닫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상당히 무거운 주제이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부모한테 또는 아버님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 내가 좀 정말 이렇게 답답한데 이런 물어볼 곳이 그래도 세상 어딘가에 있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고 좀 마음을 좀 툭 터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